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2일 글입니다. 여천 NCC는 괜찮을까? 기한 이익 상실, 다트, 롯데케미칼. 이번 글은 여천 NCC에 대한 글이라기보다 기업의 잠재 위험 중 하나인 기한 이익 상실 위험을 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 30년 만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30년이라는 대출 만기가 되기 전에는 대출을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출자는 은행의 상환 독촉을 받지 않고 3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않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대출을 만기까지 쓸 수 있는 대출자의 이익을 바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대출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말은 은행이 만기가 되지 않아도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흔히 기한이익 상실로 나오는 사유는 30일 이상 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입니다. 이것을 당연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해서 은행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통지를 안 해도 기한의 이익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한 달 이상 대출 이자, 즉 원리금을 연체하면 만기가 많이 남아 있어도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는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이유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30%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출을 해둔 은행 입장에서 담보가치가 떨어졌으니 문제 발생 시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자에게 일정 기한을 주고 대출금을 일부 갚던지 아니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청구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기한의 이익에 대한 조항을 모르면 갑자기 의도치 않은 상환 요구가 날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갑자기 제 과거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은행에서 2, 3일 줄 테니 마이너스 통장을 갚으라고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정말 힘든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대출도 기한의 이익이 발동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사채 관리 계약 재무 특약을 미준수했다라는 암호 같은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채 관리 계약의 재무 특약을 미준수?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뭐든 남이 써주는 기사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채가 문제라면 한국예탁결제원에 들어가서 사채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의 사채관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채관리의 이행상황 보고서에 롯데케미칼을 검색하면 되고요. 이 롯데케미칼은 2032년까지가 만기인 14건 중 1조 9,150억 원의 무보증 사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저는 숫자도 못 읽겠네요. 아무튼 14건의 미상환 금액 요걸 다 합치면 1조 9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행 조건입니다. 2024년 6월에 아래 이행 조건 대비해서 가장 하단에 있는 추가 특약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사태의 포인트는 제일 하단에 있는 추가 특약이었습니다. 가장 아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추가 특약은 원리금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즉 다 갚을 때까지 에비타라고 하죠. EBITDA, 에비타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를 5배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원리금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즉 갚을 때까지 에비타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5배 이상 유지 조건의 의미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맞아요. 어렵네요. 에비타는 상각전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이고 이것을 3년간 누적분 평균치를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자를 낼 만큼 충분한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보겠다는 말이죠.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겠다는 조건입니다. 2024년 반기보고서에서는 5배 이상 유지하면 되는데 6배가 나와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도 모두 조건을 이행하고 있어서 2024년 6월 말
기존의 반기보고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기보고서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2024년 3분기 보고서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롯데케미칼의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에비타 2,977억 원, 이자 비용 3,197억 원이 나옵니다. 에비타 인터레스트 익스펜즈를 5배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3분기까지 실적은 0.9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24년 3분기 0.9배를 반영해서 3년간 에비타 인터레스트 익스펜즈 평균치를 계산하면 6배가 4.3배로 떨어집니다. 5배를 유지하는 조건이 달렸는데 4.3배가 되면 조건을 미행하게 되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결정은 사채권자에게 달렸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하면 즉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무시무시하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고 사채권자의 3분의 1 초과가 기한이익 상실을 시키겠다고 결정하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바로 발동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채권자 3분의 2 이상에게 기한이익 상실 유보 등을 동의를 얻으면 기한이익 상실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유의할 점은 기한이익 상실 대상이 되는 14개의 사채의 사채권자 구성이 각각 다를 것이라는 점이죠. 14개의 사채권자 중 13개는 채권자들을 설득했지만 1개의 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3개는 문제가 없고 1개만 기익 상실이 되었을 때 기한 이익 상실된 1개 사채만 전액 상환하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사채관리 계약서를 보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게 되어 있음. 14개의 사채 중 1개만 설득에 실패해서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면 1개가 사채권자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채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전체 사채가 기한 이익 상실이 되는 것은 당연 기한 이익 상실 사유라서 그럽니다. 제가 읽고도 제가 좀 어렵네요.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당연 기한 이익 상실은 사채권자 집회도 필요 없고 자동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됩니다. 전체 사채를 모두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PF 부실로 힘들어진 롯데건설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롯데케미칼이 보증한 사채들이 있습니다. 보증을 선 롯데케미칼이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롯데건설의 회사인 당연 기한 이익 상실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서 급으로 퍼져 나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롯데케미칼은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합니다.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서 추가 특약 조항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사채권자들이 그냥 특약 조항을 삭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롯데는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해결은 어렵게 됩니다. 상법 개정이 되면 그룹 계열사 간 개별 기업 지원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원을 받는 쪽과 지원을 하는 쪽의 주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이익을 보자면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경영상 의사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룹 차원의 지원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체 회사채가 모두 기한 이익 상실이 되는 급한 불은 끈 상태에서 롯데케미칼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전액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천 NCC입니다. 예탁 결제원으로서 저런 조건들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금융감독원 DART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트에서 해당 기업을 검색하고 투자 설명서를 들어가면 됩니다. 투자 설명서는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1일에 만기가 되는 회사차 1,500원이 있습니다.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입니다.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 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70번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한 사항을 보면 여천 NCC의 부채 비율은 4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2-3조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부채 비율 400% 이하로 유지하며 재무 비율은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 비율은 255.3%, 부채 규모는 2,47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다른 회사채 2건 1천억 원도 있습니다. 여천 감사합니다. NCC 제84회 1, 제84회 2입니다. 이 건은 부채 비율이 500%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자율이 상당히 높네요. 여기도 중요한 것은 부채 비율 400%입니다. 여천 NCC의 부채 비율이 400%를 넘으면 회사채 일부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됩니다. 회사채 중 일부가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자동으로 전체 회사채가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또 다른 600억 원에서도 부채 비율 400%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네요. 네. 여기까지만 따라왔으면 아래 기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사는 이렇습니다. 앞서 DL과 한화는 여천 NCC의 운영자금 결제를 위해 각각 1,500원씩 규모의 긴급 자금을 내야 했다. 이를 두고 채권단에서는 증자가 아니라 대출이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렸다. 주주의 대여금 지원이 여천 NCC의 부채 비율을 6월 말 현재 338.04%, 최근 380%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산후는 여천 NCC 회사채의 조기 상환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여천 NCC의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 관리 계약에 부채 비율을 4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채 규모는 2천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여천 NCC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 상실, 즉 EOD 사유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은 회사채의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L, 즉 대림과 하나가 여천 NCC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유상증자가 아니라 대출로 지원한 것을 채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대출로 지원하면 여천 NCC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6월 말 338%인 부채 비율이 이 지원으로 하여금 380%까지 올라간다라는 말이죠. 400%가 넘어가면 기한이익 상실이 발동되니 채권단들이 DL과 하나에 지원한 대출을 증자로 요구해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이 자본으로 바뀌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금융감독원 다트, 예탁결제권 등의 공개된 자료만 잘 봐도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내용은 어떤지 중요합니다. 롯데케미칼, 여천 NCC 등 석유화학 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